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의 속사를 현비경을 대고 들여다보듯이 살펴보는 방송 몰수북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김선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과 계속 연계를 가지시잖아요. 네.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8월 4일자로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북한의 폭풍군단 등 병력이 움직였다는 소식입니다. 야, 참 빠르네요. 너무 빠르네요. 근데 제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8월 3일자로 네. 이제 폭풍군단이 해산에 이제 전면 지역에 3개 군단이 파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폭풍군단이 이제 제거사령관 명령으로 지금 탈북민들 대대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것 같다는 소식통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북한의 최정예 군단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제1선에 나갈 부대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탈북민들, 민간인들을 막기 위해서, 탈북을 막기 위해서 전연에 배치했다니까 조금, 전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싹하고, 정말 무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폭풍군단 등 이제 3개 군단이면은 한 3,000명쯤 되나요? 더 되죠. 더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개 군단이 뭐 한 3,000명으로 본다 해도 네. 숱한 1만 명? 10,000명 만명 가까이 이동한 것이다. 이동한 것인데 10,000명도 더 되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다 국경연선에 배치한다면 그 국경 전면에 다 배치하는 거죠. 양강 특히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양강도 해산 더 점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주민들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제거사령관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아마 김정은 직접 명령? 네.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했는지 그거는 뭐 어쨌든 제거사령관 명령이라 하고 하달돼 내려온 내용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북한 주민들이 동양에 아마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다음부터는 군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봉쇄도 들어갔지. 내적으로 밀수하던 것도 다 못하게 하지 하니까 지금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내적으로 이제 코로나만 괜찮아져라. 그러면 다 탈북하겠다. 이런 주민들 속에서 이게 이제는 공공연한 완전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회까지 보고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지금 완전히 재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직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그 군사 이동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북한에서 3개 군단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정진 쪽에서 육군단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사건 있잖아요. 육군단 자체가 없어졌죠. 육군단을 아예 땅굴로 밀어버리는 정치부장 집을 땅굴로 밀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몰래 군단을 옮기는 일은 있었어요. 병사들은. 네, 그게 90년대 초반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군단이 한 번에 움직이는 그것도 특히 정예부대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거 탈북민을 막기 위해서 탈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진짜. 만약에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 군사를 동원할 정도라면 그럼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 온갖 소문이 다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막 어떻게 하면 좋겠나. 미리 이제 탈북 못한 분들을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김정은은 양강도 자강도 주민 없어도 뭐 혁명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그 탈북을 막는지 그 의도는 글쎄 알만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탈북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뭐 필요하나요? 백성이 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탈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의 실상이 다 공개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증언에 많이 안 나섰어요. 무서워서. 근데 저 같아도 지금 몇 년 만에 여기 한국연재소는 9년 만에 이런 데 나와서 뭐 실상을 다 알리는 정도니까 이제 그걸 제일 두려워하겠죠. 아무래도. 네. 폭풍 군단 같은 3개 군단이 움직인다는 건 이건 이제 군사적 기밀인데 네. 이게 군사적 움직임이 있은지 불과 며칠 만에 뭐 언론에 다 알려져 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이런 비밀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해외로 퍼져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좀 섬뜩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마도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없죠. 일단은 군대가 다 국경연설에 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음엔 움직이기 전까지는 비밀이지만 움직인다면은 비밀이 아니죠. 네. 그거는 네. 그럼 이제 움직이고 나서 그러니까 접경지대 경비가 훨씬 더 강화됐다거나 뭐 구체적으로 들으신 얘기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배치 상태도 미미하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다.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고 참 많이 떨더라고요. 네. 저기 시내 무장한 군인들이 탄 차들이 막 지나가고 이러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폭풍 군단이라면 그 사람들 얼굴에다 다 까만 거 이렇게 칠하고 다녀요. 네, 위장.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색깔도 이런 색깔들로 이렇게 개구리복 있잖아요. 얼룩얼룩한 거. 그런 복을 특이한 복이에요. 원래 폭풍 군단은 옷 자체가 그런 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이제 평시에는 아마 그 전투복을 안 입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유사시에는 그 다 전투복 개구리복 있기 때문에 이 부대 사람들만 봐도 우리는 훈련할 때 움직일 때 보면 공포감을 느꼈는데 아마 참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네. 아무튼 지금 팩트로서 확인이 된 것은 폭풍군단 등 3개 군단, 북한의 최정예 군단이 해산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는 뭐 수해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북쪽의 수해 현황 어떻습니까? 많이 너무 참혹하답니다. 이제 저하고 연결하는 분인도 그 양강도 해산에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는 분인데 그분은 95고란이라고 군수풍공단이 있어요. 네. 거기에도 양강도에도 미연에 있는데 그 고란에 이제 집들이 오막살 같은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집들이 대부분 많이 쓸어내려갔답니다. 지금 그래서 말이 많고요. 그다음에 강안동 같은 경우 그다음 피해가 많았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신파 쪽, 후창 쪽 그짝에는 나야 이제 제가 있을 때도요. 이제 덕천에서 개천 나가는 그쪽에 이제 산탁 쪽으로 집들이 많이 이제 지은 집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집들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세멘트로 지으면 모르겠는데 세멘트가 없다 보니까 흙이 있잖아요. 흙에다가 볏집을 섞어서 브로크를 만들어가지고 지은 집이라 이제 장맛비 같은 때 오면 너무나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마 산사태 때문에 다리도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이자견에 후창 쪽에 볼일이 있어 내려오는데 원래는 뭐 몇 시간 안 걸리죠. 120리 후창까지가 120리인가 그런데 그게 뭐 여기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2시간이면 가죠. 50km 네네네. 그런데 이틀 만에 왔대요. 이틀 만에. 거기 내려오는 걸. 길이 거의 끊어졌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끊어지고 파괴되고 해서 막 내려오다가 또 심파에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하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거기 주민들이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같으면 정말 이제 수해 났다 하면 전국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정부 대체가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부 대책이란 게 뭐 길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보수는 하긴 해요. 해주긴 하는데 그 여기서는 빠르질 않고 인명구조 이런 거는 진짜 뭐 없다고 보면 돼요. 진짜 어진간하면 뭐 그런데 산사태 당했거나 그럴 때는 거죠. 죽는 거죠. 네. 네.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생계형 탈북들이 많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기획형 탈북,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 네. 특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만약에 폭풍군단 등 3개 군단이 접경지대 경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생계형 탈북이 급증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다른 때는 몰라도 이제 물론 못 입고 조금 구박받고 하는 거는 참을 수도 있어요. 네. 저 보니까. 근데 배고픔만은 참을 수 없어요. 정말 배고프면 구우구나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뭐 자기 죽어갈 때 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도둑질해서라도 먹고 사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막아놓고 밀수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생경 탈북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그 지금 역으로 추적을 하자면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밖으로 알려진 거에 비해서 더 나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식량 사정은 어떤가 하니까 지금 쌀이 그전 4,500단계에서 조금 또 올라갔대요. 네. 그래 올라갔는데 지금 그나마도 사람들이 쌀 사 먹고 하는 것도 그전보다 지금 80% 또 줄었대요. 이제 판매량이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20%만 남고 80%가 네.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쌀을 사 먹던 사람들이 작곡으로 돌고 네. 지금 그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그 중국산 비료 수입량이 9분의 1로 격감했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완전히 실종한 것은 아닌지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진짜 정말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 비료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주질 못했어요. 이제 인분 대비 네. 개인적으로 겨울에랑 모았다가 이렇게 주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레 해충 이런 게 못 견뎌서 많이 이제 그 옥수수도 보면 절반은 다 벌레가 먹어요. 그러니까 콩도 그렇고 뭐 여는 이게 진짜 여는 것도 토마토 같은 것도 그렇고 가지 같은 것도 벌레 먹은 게 엄청 많거든요. 네. 이제 여기를 말하면 양배추죠. 북한에서 가드베라 하는데 가드베도 이렇게 툭 치면 가한 데는 거의 다 벌레가 먹어요. 근데 지금 같은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다 막혔으니까 뭐 중국에서 수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료가 못 들어가면 얼마나 더 할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북한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예군단, 폭풍군단 등 3개 군단을 급작스럽게 배치해야 할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소식, 의미 있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저희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몰수복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